잠깐 점검.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입니다. 글쓰기를 하다 보면 많은 낱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어려운 낱말보다는 쉬운 낱말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낱말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 글이 어려운 낱말을 이용하여 어색한 느낌의 글을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령 더 열심히 학교 생활에 정진하고 싶다라고 쓰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은 가능한 쉽게 하라. 이것이 더 좋은 글, 자연스러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삭 뉴스였습니다. 오늘 개학이라는 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학년에 올라가는 마음이라는 주제였는데요. 현주쌤이 글을 좀 많이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제 손을 거쳐간 그 글, 더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군 갈수록 아름다워지죠? 글도 네. 다듬을수록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글의 제목은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바로 나의 새학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아하, 나의 헌학년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제가 이 글을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나게 할 만한 그런 비법을 이 글을 보면서 하나를 더 찾았어요.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는 비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야채를 생생하게 살리듯이 네. 글도 생생하게 살려주는 비법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죠? 네. 바로 다름 아닌 대화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화체를 사용하면요. 네. 글에 훨씬 생생한 느낌 살려줄 수 있고요. 살아있는 느낌도 함께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인지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친구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화체라는 것은요. 네.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내용을 글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에서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우리 거예요. 그래서 바꾸셨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늘 반짝거리는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요. 담임 선생님이 지성이한테 해줬던 그 얘기를 그대로 대화체로 옮겨서 담아두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앞에다가 네. 이렇게 바꾼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렇군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성아, 너는 어디에서나 반짝거리는 아이야. 그러니까 더욱 노력하렴.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지성이를 향해서 따뜻한 말을 했던 그 말 그대로를 요 글 앞에다 넣어주면요.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지성이를 아끼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담임 선생님과 지성이가 대화하는 그 현장에 생생하게 다가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요. 이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잘 느껴지네요. 그런데요, 네. 이렇게 대화체를 사용할 때는요, 네. 직접 말한 것 말고도요, 네. 생각을 대화체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요. 오호. 그런데 그때 주의할 것은요, 네. 직접 대화를 할 때는 큰 따옴표를 써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접 한 말을 대화체로 옮길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생각한 거 있죠? 네. 그것을 대화체로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써준다. 요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네. 대단한 비법을 한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비법을 하나 공개해야겠습니다.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바로 글을 끝낼 때요. 인상적으로 글을 끝내는 방법에 대한 비법인데요. 그래요? 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어떤 네, 비법이에요? 처음이나 중간에 썼던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글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네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늘 나를 반짝거리는 아이라고 하면서 저기 반짝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반짝이요? 네,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맞이할 4학년의 새로운 날들도 늘 기분 좋은 햇살처럼 반짝거렸으면 좋겠다라는 반짝거린다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때요? 인상적으로 끝난 것 같은가요? 그러네요. 네. 처음에도 반짝, 끝에도 네. 반짝. 네. 인상적입니다. 네. 좋은 비법인데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중간 점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오늘의 글요리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입니다.
글쓰기를 하다 보면 생생한 현장의 느낌과 상황을 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한 설명보다는 일종의 대화체를 활용하면 생생한 현장의 느낌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령 개학을 앞둔 며칠 전 단짝 친구 지우는 밀린 일기를 한꺼번에 쓰느라고 힘들다고 말했다 라는 표현을 대화체를 사용해서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밀린 일기를 한꺼번에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개학을 앞둔 며칠 전 단짝 친구 지우가 말했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화체를 사용하면 글쓴이의 느낌이나 그 상황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바삭 뉴스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쳐본 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새학년. 아직은 낯설기만 한 교실. 하지만 분명 우리 교실이다.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이곳 4학년 3반 교실에서 지내야 한다. 아쉽게도 작년에 친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른 반이 되었다. 지성아, 너는 어디에서나 반짝거리는 아이야. 그러니 더욱 노력하렴. 늘 나를 반짝거리는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담임선생님 역시 개학과 동시에 다른 학교로 옮겨가셨다. 이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직까지 서로의 이름도 다 알지 못한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얼굴조차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다. 처음에는 서먹해도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모두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맞이할 4학년의 새로운 날들도 늘 기분 좋은 햇살처럼 반짝거렸으면 좋겠다.